네, 코스피 5천 도달 이후 흐름이 편치가 않습니다. 상황 자세히 진단해보죠. NH투자증권 김영환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코스닥 얘기를 좀 먼저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스닥 지금 임박했는데 코로나 불장 이후에 지금 4년여 만이거든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오래 걸렸다 네, 싶은데 정말 오래 걸렸죠. 예, 그 2차 전지가 코로나 당시에는 굉장히 핫했으니까 그 힘으로 갔다가 그 힘이 빠진 다음에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근데 이제는 그 지난번에도 나와서 간단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 코스피가 먼저 거버넌스 개혁에 조금 먼저 불을 지핀 다음에 근데 코스닥은 같은 정책에도 약간 다른 결로 영향을 받다 보니 그게 좀 뒤늦게 정책이 이제는 코스피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 코스닥도 좀 본격화해보자라는 움직임이 정부당 차원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예. 뭐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선이 단지 이제 끝이 아니라 목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사실은 이제 1999년에 코스닥이 처음 시작했을 때가 지금으로 따지면 1000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걸 넘어서는 움직임이 다시 또 만들어질 뭐 네. 목표치가 뭐 3000이 될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네. 예, 뭐 그런 방향으로 좀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따가 그거 좀 자세히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천선 도달 이후에 많이 흔들리는데 예, 지금 내부 내용을 보면은 기존하고 패턴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도주가 물론 추세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삼성전자가 작년에 한 5만 원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대략 3배 정도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과거에 뭐 반도체 빅사이클을 얘기를 할 때 주가 지수가 보통 한 3배 정도 가면은 꽤 많이 왔다라는 느낌이라 실제로 그런 가격 부담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최근에 뭐 IT 기기 같은 거를 혹시 가격을 요즘 알아보셨으면 좀 깜짝 놀랄 만하게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올랐어요. 예. 이게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만큼 이 반도체를 쓰는 IT 회사들 입장에서 제품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작년에 뭐 하이닉스 이익률이 40%대다. 올해는 70%대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도 빅사이클 당시에 이익률이 60% 70%대면은 브레이크가 걸리긴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모로 부담이 커져 있는 상황은 맞다. 그러면 물론 사이클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 이 새로운 B2B 수요가 AI 쪽에서 열려줄 수 있기 때문에 여력은 남아 있는데 그 수요가 열리는 것까지를 확인하기 전에 그냥 그 전에 범용 사이클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만큼은 꽤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주도주가 조금 힘이 빠져 있는 동안에 다른 대안주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패턴이 바뀌어가는 거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하루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게 그만큼 투심이 불안정하다. 여기에 있는 수급들이 굉장히 연약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예. 이 상황에서 지금 5천선 자체에 대한 불신들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해석들을 한다면 우리가 한바탕 조정 없이 계속 추가 레벨 성장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 좀 흔들려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항상 조정이라는 건 언제라도 이상하진 않은 건 있긴 하지만 네. 큰 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뭐 트럼프 정부가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튼 최근에 그린란드 때문에 한번 우려가 올라왔다가 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은 약간 사람들이 작년부터 반복되어 온 타코 트레이드라는 게 굉장히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막 불거질 만한 타이밍에 이게 조금 빨리 수면 밑으로 내려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은 뭐 물가 지표가 올라오거나 이런 걱정도 있겠지만 그것도 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당장 걱정할 만큼의 지표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면 대외적으로의 우려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 국내에서 주도주들이 좀 저항을 받고 있다. 이 부분이 사실은 큰 건데 예. 근데 좀 약간은 다행한 점은 이 주도주의 대안을 이어받을 것들이 있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질문 좀 더 진행하면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조정이 약간의 가능성은 있지만 지수 상승 자체가 크게 여기서 끝났고 다시 그럼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다 그 걱정까지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안이 있다. 여기서 좀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5만 원대로 지금 진입을 한 상황인데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 PER이 9.8배, SK하이닉스는 6.8배 수준인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2.3배.
그러니까 3위인 마이크론보다 지금 여전히 우리 두 기업이 저평가로 보이는데요. 이 격차는 앞으로 좁아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점점? 쉽지 않은 쉽지 부분인데요. 않습니까? 증시 활성화의 어떤 기조 속에서.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 그 강한 부분은 네. 사실 미국에 상장돼 있는 미국 기업이다라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은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정부의 관세가 또 뭐 100%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리스크들로부터 마이크론이 제일 자유로운 회사라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약간 의도적으로 그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AI라는 것도 약간 안보의 일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좀 컨트롤을 하려는 움직임들도 있고,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은 미국과 한국 간의 그 격차를 좀 밸류에이션 갭을 뛰어넘기는 좀 쉽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좁히는 게 우리의 목표라기보다는 네. 3사가 같이 가는 방향이 깨지지 않느냐, 그게 꽤 크게 그 업황의 구도가 크게 깨지지 않는다면은 다 같이 올라가는 방향은 유지가 될 테니까, 저희는 좀 초점을 맞출 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이익 전망 상향에 따라서 이쪽들이 주가들이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하지, 밸류에이션 확장은 약간은 조금 좀 시간이 걸리는 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오천 특위와의 오찬에서 당부한 사항이 한 4가지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3차 상법 개정안 속도를 좀 내라, 미이행 시에 좀 제재를 강화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중복 상장 문제 제도 개선해라, 코스닥까지 온기를 좀 확산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시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정책이 점차 추진이 되겠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증시도 좀 추가적인 성장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 걸로 기대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게 뭐 상당히 좋은 의미 있는 얘기들, 그 금융시장에서 사실은 항상 고민을 하고 있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신 거라서 예. 확실히 조금 현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부분은 이전 정부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좀 들고요. 특히 저는 한 2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번이요? 예, 한국 내에서의 투자자들도 그렇고 중복 상장 문제. 예, 사실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바라보면서 제일 의문스러워하는 게 중복 상장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같은 데서 나오는 이익이 회사가 그거를 여러 개가 동시에 그 자회사, 모회사 상장이 중복이 돼서 있다 보니까 예. 약간 이익의 더블 부킹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는 게 항상 진행되던 거라서 예. 적어도 앞으로는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이는, 지금 돼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거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지만은 적어도 앞으로는 지금 신성장 산업이라고 올라오는 것들을 또 다시 분할 상장을 시켜가지고 이익을 희석시키는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그런 관행을 보였던 그룹사들이 분명히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막 커가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또 주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2차전지가 그랬듯이 또 분할 상장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좀 잠재워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업사이드를 만들어주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수석님이 말씀이 가능하신지 제가 모르겠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중복 상장 문제에서 그 거론됐던 기업이 아마도 LS그룹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LS가 이제 해외 자회사를 국내에다가 상장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주주들의 반발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들어보니까 LS가 애초에 이 투자를 받을 때 상장을 전제로 좀 투자를 받은 약정이 있어서 내년이나 뭐 내후년 정도에는 상장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 상황에서 근데 정부가 이렇게 제동을 걸면 어려움이 굉장히 예상이 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봐야 되는 건지. 사실 이제 그 계약 자체에 상장이 들어 있었다라는 거는, 만약에 네. 그럼 상장을 못 시키면은 그 투자 자금이 빠지고 그 대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라서 그 자체가 반드시 상장을 한다라는 걸 정할 요인까지는 아니고, 그거를 어떤 형태로 그럼 다른 데서 자금을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겠지만은,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상장을 하는 게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상장을 시키는 과정에서 항상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받고, 그러면 새로 주식을 받는 주주들 같은 경우는 또 성장의 과실을 자기들이 직접 받는 건 아니잖아요. 밸류에이션이 올라간 상황에서 주식을 사는 거니까. 그러면 사실 이걸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그 전에 비상장 단계에서 투자를 했던 재무적 투자자들, 그리고 이 모기업, 이렇게만 되는 건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으로부터 개인들이 믿음을 안 가지고 자꾸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대통령님께서 초점을 맞추시는 부분은 상장을 못하게 해라라기보다는
기존 주주들한테 어떻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할 것이냐. 상장을 하는 이상 무조건 피해가 간다면 상장을 못하게 해야 될 것이고 예. 상장을 하더라도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건 또 허용할 수 있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LS에서 제가 알기로는 LS의 원래 기존 주주들한테 뭐 따로 주식 배정을 해준다던가 이런 예. 방향도 좀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주주 가치 훼손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LS의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 오늘 주가로도 좀 기대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얘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이재명 대통령도 코스닥으로 좀 온기가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가 3천 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네. 3천까지는 좀 무리가 있나요? 주가가 3배라고 하면 사실은 그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근데 네. 저희가 사실 코스피 5천도 5천도 참 아무도 사실 기대를 안 해요. 별로 기대를 안 하고 그 중간 어딘가에서 그래도 뭐 의미 있는 변화는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일단 지금은 3천 자체가 라기보다는 일단은 차근차근 코스피 올라갔듯이 2천까지 가는 걸 일단 단기적인 목표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돌이켜 보면은 코스피가 올라갔는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2000대에서 코스피 3000을 바라보면서 코스피 3000 넘어가는 건 삼성전자 없이는 힘들다라고 했었어요. 예. 근데 사실은 밸류업과 그리고 뭐 조방원이라고 하는 이쪽 주식들을 가지고 3000을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뒤늦게 작년 하반기 들어서부터 반도체가 사이클을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하면서 이게 5000까지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스닥에서도 이렇게 산업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코스닥에서 제일 큰 분야는 뭐 반도체를 제외하면은 2차 전지와 바이오인데 네. 저는 이 두 가지 분야에서 한국 올해는 기회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반도체가 올라왔듯이 올해 코스닥이 상승하는 데 이 두 개의 sek터가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일단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사실 코스닥이 지금까지 코스피에 대해서 좀 아쉬운 뭐 외국인들이 한국에 덜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조금 영향을 줬던 게 미국에서 뭐 S&P나 이런 곳이랑 나스닥의 위상이랑은 다르게 이쪽은 기술 기업 대 전통 산업 이런 관점으로 배분이 되는데 한국은 약간 코스피는 1등 시장, 코스닥은 2등 시장 느낌이 있고 그렇죠. 코스닥에서 1, 2위 상장, 시총 1, 2위까지 올라오고 나면은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움직임들이 항상 나오는 패턴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전 상장을 하냐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해야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가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자금을 많이 맡기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그런 움직임들을 과연 코스닥 1, 2위 기업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대표 기업 군에 못 들어가느냐 지금은 못 들어간다는 느낌을 주는 건데 네. 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아니다 코스닥 1, 2위도 코스피 상위 기업만큼이나 이 우량 기업이라는 거를 좀 제도적으로 좀 정비를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뭐 지금은 대한민국의 대표 뭐 주가 지수다. 그러면 다들 코스피 200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예. 이게 코스닥, 코스피가 합쳐져 있는 뭐 KLX 300이 좀 더 대표 지수에 가까워진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정부와 거래소와 이런 쪽들이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런 움직임들이 제도적으로 좀 정비가 돼주면은 뭐 산업이 올라가는 거와 더불어서 코스닥이 좀 더 밸류에이션 상승을 하는데 같이 기여를 할 수 있는 요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만 되면 항상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막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코스닥 자체가 좀 성장을 한다면. 마지막으로 요 질문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나온 발언을 보면 코스닥 성장을 위해서 STO와 스테이블 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민주당에서 내놨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예, 수급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 글쎄요. 저는 뭐 수급의 중요성도 물론 일부 있습니다만은 좀 부차적인 얘기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로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좀 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려고 하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첫 번째는 기업이 돈을 벌어야 되고요. 그리고 번 돈을 잘 분배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구조적으로 이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는 흐름을 만들어줘야 돼요. 예. 근데 돈을 버는 거는 뭐 기업들의 영역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정책적인 산업 지원 이런 거일 테니까 좀 차치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면 배분의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뭐 대주주의 사익 편취 내지는 회사 내에서의 자꾸 유보를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들은 세법 개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남는 것들은 꾸준하게
한국이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흐름, 그리고 코스닥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추자면은 거기서 코스닥이 소외되지 않도록 만드는 흐름, 이것들이 중요한데 어느 정도 이미 있는 변화를 바꾸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돈이 들면은 다 부동산으로 가서 주식으로 안 간다라는 믿음이 굉장히 컸다가 예. 최근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들이 상당히 바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것들이 좀 제도적으로는 아직 뒷받침이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나 STO 같은 경우는 투기적인 자금들이 이쪽으로 원활히 들어올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준 건데, 저는 그런 투기 자금보다는 조금 더 국민들이 돈을 벌면 그런 뭐 예를 들면 노후 은퇴 자금 이런 준비가 주식으로 적립식으로 되도록 만드는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중에 2차 전지와 바이오에 좀 희망을 좀 걸어보자는 말씀을 저는 가장 좀 귀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네, NH투자증권 김영환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수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